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평가하는 데 드는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충족이 된다면, 그게 이제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아가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뭐 우리가 매일 돈을 쓰고 소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커피 한 잔이나 점심 한 끼나 뭐 옷을 산다거나 전자기기를 좀 바꾼다거나, 심지어는 작은 사치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출의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물리적인 소비를 넘어서 정서적, 심리적 만족과도 연결이 되죠. 한편 돈을 모으고 소비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단순히 은행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재정적인 안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돈을 모으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자존감과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믿는 내적 감정이죠. 돈을 계획적으로 모으고 소비를 절제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자기 내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작은 금액이라도 계획적으로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경험이 단순히 계좌의 숫자를 늘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계속해서 통제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게 이제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해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뇌가 자기 통제를 발휘할 때 소량의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순간적 쾌감보다는 장기적인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참았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의 달성이라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남들이 내가 어떻고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멋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5천 원이나 10,000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경험이 쌓이면 사실 작은 승리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인간이 이런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자신을 신뢰하고 좀 존중하게 되고, 이게 자기 통제 능력과 자기 존중감이 서로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돈을 모으는 행위가 재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이 단순히 계좌에 잔액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굉장히 많은 돈이 있으면 안정적이기도 하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선택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인 확신과 연결이 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건강 문제나 지출이 증가되는 그런 시기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둔 사람은 이런 상황에 그냥 대비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으로 직결이 되는데, 통제감이 높아지면 우리가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재정적인 안정이 있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죠. 즉, 돈을 모으는 행동이 단순한 금융적인 안정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과 자기 존중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심리적인 훈련이 되고요. 또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자기 통제 경험과 장기적 목표 달성과 연결이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충족될 때도 행복하지만, 장기적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 유예된 어떤 그 행복이 응축되잖아요. 그때 성취감이 엄청 커지는 걸 느끼는데, 이게 경제적 목표와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지속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 통제 훈련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삶의 다른 영역, 이제 다른 양태의 일이나 학습이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경제적 행위 플러스 자신의 삶과 선택을 통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체감하는 심리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재정적 안전과 자기 통제 경험이 결합될 때 인간이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과 자기 존중감 그리고 삶의 주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원리를 돈을 모으는 행동이 단순히 재테크를 넘어서 자기 개발과 자기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제 먼저 소비 충동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굉장히 좀 이제 성취감을 좀 저는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커피 한 잔을 안 사 먹었을 때 그 쾌감이 좀 있거든요. 안 사 먹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카누 같은 거 타 먹었을 때 좀 그냥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행동에 좀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 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간적인 것도 이제 딱딱 아다리가 맞아서 그냥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시간과 돈이 좀 이퀄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관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내가 평소 사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이 일상 속에 이제 작은 소비 유혹이 누구에게나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절제하고 이 돈을 미래를 위해 모으자라고 선택하면서 그 소비를 참아낼 때 그 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과 즉각적인 감정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뭔가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러한 자기 확신이 자존감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자신의 선택이 자유롭고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장기 목표 달성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는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고 1년 후에 여행이나 투자나 자기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단기 만족을 참고 장기 목표를 우선하는 사고의 훈련이기도 하고 통제 경험인데 뭐 그냥 소비 욕구를 억제한다는 그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행동할 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돈을 모으는 습관이 이렇게 단순한 뭔가 이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정관리의 차원을 넘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과 이런 자기 통제감과 내적인 안정과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는 이런 뭐 철학적인, 심리적인, 신경학적 경험과 깊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먼저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질투에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타인의 소비와 삶의 기준에 자신을 좀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데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기준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소비와 유행, 충동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죠. 이것으로 조금 보면은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것은 조금 휘발성이 강한데 내 거를 뭔가 챙겨가는, 내 거를 쌓아갈 때 이제 내적 요인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 선택에 대한 신뢰가 되고 존중이 강화되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이제 타인이 나의 어떤 선택들이나 내가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것들이 맞았다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순간에 또 그게 또 그렇게 좋긴 하죠. 또한 돈을 모으는 과정이 인내심이나 자기 성장을 무조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 만족을 참는 경험이 결국에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자기 성장을 체감할 때 스스로를 존중하는 건 당연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고 이게 당연히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심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통제와 목표 달성의 경험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이 도파민이 행동을 지속하도록 동기를 또 부여해주고 세로토닌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적인 행위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신경화학적인 이런 시스템을 활성화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또 돈을 모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주도성을 유지합니다. 친구나 가족의 소비 패턴이나 사회적인 압박이나 금전적인 의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인 독립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게 돕죠.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돈을 모으는 행동이 자율적 삶의 실천이잖아요. 단기 만족보다 장기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고 외부 환경보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이런 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제 결국에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낮다면 뭐 이런 식으로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